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시는데 삶의 질이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요즘에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하고 사는데 가로막히는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건강 중에 어떤 건강? 무릎, 여기저기 아픈 거, 통증 문제. 두 번째는 허리, 무릎,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 통증. 그 다음에는 치매 걸리면 불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혈관 문제가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오면 편마비가 오거나 중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가로막는 게 세 가지. 그 중에 오늘은 통증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누구나 다 통증이 옵니다. 젊은 사람도 오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통증이 다 여기 있는 다 통증이 어딘가는 다 있죠. 있다 없다가도 하고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 통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건강관리 이야기를 하면 다 살았다, 내일 모레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의 어르신들이 평균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어르신들 중에 80세 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있죠? 80세가 얼마를 더 산다고 돼 있어요? 10년을 더 살아요 지금. 예, 평균이야 평균. 이것도 더 살 수도 있어요. 90세는 5년을 더 살아요. 어르신들처럼 70세 정도 되면 20년을 더 삽니다. 20년이면 옛날 같으면 정말 10년이면 두 번을 더 사니까 굉장히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파서 그다음에 불편해서 이러고 집안에 좀 누워 있다가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요즘에는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약도 있고 의술도 발전하고 어르신의 생활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 이야기를 좀 하자면 통증은 지금 어르신들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그 아픈 통증이 누가 때렸습니까? 어디 찔렸습니까? 아니죠. 그건 무단히 아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파. 그래서 옛날에는 통증을 뭔가 이런 자극이 있을 때 통증을 느꼈지만 오래 그 통증이 지속되고 나이가 들면서 통증의 양상이 바뀌어요. 뭐냐면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적인 경험 때문에도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자극을 피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자극을 계속 받으면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라는 시그널, 그 신호였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한 달, 두 달, 길게는 10년까지도 그 통증이 계속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반복되니까 내가 도저히 이제 못 피할 것 같다. 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막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통증이라고 이렇게 발바닥에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야. 뭔가 뜨거운 거에 닿았어. 화상을 입었어. 그러면 이 손상된 조직 손상이 머리까지 갈 때 있어서
여기 하나의 튜브가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튜브가. 신경이 이대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극이 많으면 많이 아프고 덜하면 덜 아플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 발끝에 가서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척추까지 가는데 이 손끝에서 척추까지 전달하는데 전기 신호로 한번 바뀌어요. 그리고 척추에서부터 머리까지 가는데도 신경 전달 물질이 가는데 이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자극에 대한 신경의 그 신호가 어쩔 때는 굉장히 심하게 증폭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게 감소돼서 약하게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 뭔가 자기가 기분이 좋고 뭔가 어딘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통증이 있어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뭔가 이러한 자극이 척추를 지나면서 한번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변화. 그러고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 또 머리에서 또 한 번 정신적 요소. 내가 가령 그 뭐죠? 이게 뭐야 이거 뭐에 물리면은 무슨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그게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는 그런 정신적 경험에 의해서 더 크게 느끼거나 더 작게 느껴져.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느끼는 통증이 실제 정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별 문제도 아닌데 실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거 갖다가 오랫동안 아파왔으니까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몸에 문제가 오고 밖에를 못 나가고 할 것 같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통증이 있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고 기분마다 달라요. 통증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통증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통증에 있어서 못 고치는 통증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그게 관절 연골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 하지만 그 통증 때문에 삶을 유지 못할 거나 걷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성 통증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쌓으면 잠을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뭔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불안해지고 뭔가 여러 가지 가정 불화도 오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느꼈던 자극이 아니라 이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병신되는 거 아닌가? 못 걷는 거 아닌가? 아니면 머리가 자꾸 아픈데 뇌 안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파국적인 생각. 거기다가 이제 통증에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짜증이에요. 주변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면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져. 거기다가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자야지 우리가 하루 동안 느꼈던 그런 피로 물질이나 뭔가 신경 전달 물질에 관련돼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악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술 담배를 먹으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물론 제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피해야만이 통증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통증을 제가 여쭤보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플 거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시도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뭐 수술해야 낫는 병이지 이렇게 하고 낫겠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뭔가 특별한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쫙 인천 갔다가 쫙 왕십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바니로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완치는 안 될지 모르지만 통증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통증에 관련돼서 정말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먼저 의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의사가 괜찮다, 큰 병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고립감을 갖고 그 통증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근육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낙상하면서 골절이 와요. 그래서 이 통증에 관련돼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통증이 내가 급성기야. 급성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칼에 찔렸거나 넘어졌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그게 급성기예요. 급성기는 병원에 가야 돼. 급성기 때조차도 병원을 안 가고 버텨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급성기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급성기를 지났어. 하지만 이 통증이 뭔가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의해서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이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자꾸 재발하니까 만성화되지 않도록 여러 운동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어느 때는 어깨가 아팠다, 어느 때는 허리가 아팠다, 어느 때는 무릎이 아팠다 하는데 좀 괜찮다가 또 아파지고 좀 괜찮다가 또 아파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꾸 아파졌을 때 다시는 아파지지 않게 하는 예방, 그런 노력들을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성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증을 더불어 살아가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 통증이 회복이 안 되는 통증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통증의 정도는 줄일 수 있어서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완전하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는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데 협착증은 한 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너무 심해져 가지고 수술을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다녔는데 그것은 조금 나아졌다. 걷는 것이 조금 100의 문제였다면 한 30, 40만 좋아지고 나머지 50, 60은 안 좋아져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살아갈 정도로 크게 나한테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사는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앞으로는 세 가지의 통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거, 어깨,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무릎,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깨는 우리가 어깨가 보면은 이렇게 어깨 관절인데, 어깨 관절 여기가 이제 상완골을 해서 여기 팔의 뼈고 여기는 어깨뼈예요. 날개뼈. 이 팔의 뼈가 날개뼈에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대로 이게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대가 있어야지 저 팔이 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인대가 있는 데가 관절입니다. 관절.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이야기할 때 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깨 주변의 근육의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지 만약에 관절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관절이면 관절이 문제 있어. 그러면 이게 손이 올라가 관절이 완전히 안 움직여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들어오죠? 다 들어지시네?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시나? 네, 다 들어지시네. 이렇게 다 들어지시면 혹시 어깨가 아프신 분이 있어요? 이게 다 들어져. 근데도 아파. 그런 것은 관절이 아닌 거예요.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지지가 않아요. 올라가다 맙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힘이 너무 아파서 못 올리거나 올리는데 힘이 없어서 못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못 올려. 관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근육의 문제야.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죠? 어깨가 아파. 그러면 이게 관절의 문제라면 뭔가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손이 다 들어져. 그럼 뭐라고요? 근육의 문제야. 근육의 문제는 우리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르신들 근육이 뭉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풀어. 뭘로 풀어? 마사지. 그리고 마사지로. 마사지로 풀어요. 근데 이 어깨 주변의 근육이 뭉친 이유가 뭘까요? 많이 썼어. 많이 써서 네. 근육이 약해져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가벼운 물건을 들고 막 움직여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근육이 약해 줄어든 거야.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조그마한 물건 들어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무리가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 주변에 근육통이 있다면 방법은 스트레칭과 운동이고 만약에 관절의 문제라면 거기에 맞는 치료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십견이라고 있어요. 오십견.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그 인대로 쌓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생기고 그 딱딱하게 굳으면서 여기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관절이 굳어버려. 워낙에 오십견이라는 것은 50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50세. 근데 이 오십견이 나이 들어서 또 한 번 와요. 똑같은 증상으로 옵니다. 이렇게 안 들어져요. 지금 다 들으셨는데 이걸 못 들으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퇴행성 돼가지고 여기가 굳어버리는 거야. 오십견은 50대에 생기는 어깨 관절이 굳는 건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오십견은 연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오냐? 안 움직여서 그래요. 안 움직여서 이분들은. 어깨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석고 붕대를 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부상이 있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자세가 잘못됐거나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어깨가 굳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오십견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십견이 굳어버렸어. 관절이. 마사지. 늘리는 겁니다. 늘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젊었을 때도 스트레칭 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스트레칭 하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딱딱하게 굳은 관절을 이렇게 올리는데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만약에 본인이 오십견 진단이 되면 이걸 풀어주는 약을 쓰면 좋아요. 약을 써. 근데 그 약을 계속 써갖고는 안 되니까 약을 쓰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좀 좋아지면 그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지만
나중에 혹시 이렇게 안 올라간다 하면 우식견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억지로 하는데 늘리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걸 부드럽게 하는 약이 있어요. 뭐겠어요? 소염 진통제. 여러 어르신들 관절약 많이 드시죠? 그 약이 이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요. 염증을 가라앉혀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대들이 있어. 인대들이 있는데 여기 인대 중에 하나가 끊어진 거야. 어느 때 끊어지냐면 갑자기 무거운 걸 들고 움직였을 때, 어르신들이 무리했을 때 인대가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길 갖다가 잘못된 걸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뭔가 몸 자세가 비틀어지게 뭐 일을 했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했을 때 갑자기 아픕니다. 아까 우식견은 서서히 아파오는데 인대 파열은 갑자기 아파와. 그래서 인대 파열이 있으면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안 들어지겠죠? 안 들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들어져. 그래서 인대 파열이 근데 어깨가 인대가 몇 가지가 있냐면 뭐 6가지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뒤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파열이 있다고 해서 어깨를 못 움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찢어지면 굉장한 통증이 있지만 한 2주 길게는 한 달이면 통증이 가라앉아. 그러면 이거 갖다가 연결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대 파열인 경우는 약 먹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 그 다음에 나머지 인대가 더 손상되지 않거나 그리고 나머지 인대가 끊어진 인대를 갖다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워낙에 여기가 이제 그 상완골 여기 팔 뼈죠. 팔뼈가 어깨 관절에 이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라붙었어요.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관절염이 오래돼서 여기가 달라붙어서 이분들은 뭐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위로 하나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증상이 있어요. 아까는 들어 올리기가 어려웠지만 이것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 그래서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안 생깁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 안 생기는데 혹시라도 이게 생기면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의 문제, 오십견 수술합니까? 수술 안 한다고 그랬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인대가 파열된 것도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어르신들 안 생기는 거.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드문 병이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왔으면 심각한 겁니다. 어깨를 못 쓰실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근육의 문제, 어깨 주변 이 날개뼈가 있잖아요. 날개뼈가 이렇게 반듯이 있지만 이게 손을 이렇게 들면 이 날개뼈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날개뼈가 안 돌아가면 손이 들어질까요? 안 들어져. 그래서 이 날개뼈 주변의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굳었어. 딱딱해. 안 돌아가. 이게 안 올라가져요. 굉장히 아파. 올리더라도 아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긴 올라가는데 날개뼈가 안 돌아가니까 엄청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지금 그 밴드 한번 들어볼래요? 이 녹색이 조금 센 거예요. 녹색 한 줄로만 잡으세요.
녹색 한 줄로만 잡으시래요. 녹색 자 한 줄로만. 이렇게 팔을 붙여 어깨에 딱 붙이고 자기 어깨만큼만 넓이로 잡으세요. 어머니 두 줄. 아니 한 줄로 잡읍시다. 한 줄로. 어머니 한 줄로. 한 줄로. 힘드시니까. 아니 여기 이만큼만. 어깨 짧게. 높이. 어깨 더 짧게. 더 짧게. 더. 됐나요? 자 이게 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 조금만. 자 됐다. 네. 이렇게 해보세요. 옆으로 가게 완전히. 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래로 잡으세요. 아니 하나로 하세요. 하나로. 잡고 너무 힘들면은 하나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그냥 왔다 어깨에 갔다 힘이 해. 들어가지. 팔꿈치고, 이게 팔꿈치고, 근력을 팔꿈치 강화시키는 붙이세요. 운동이에요. 팔꿈치 움직이지 이렇게. 말고. 팔을 붙여. 몸에 붙이고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면 왔다 그렇지. 갔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면 한 왔다 10번 갔다 하는 겁니다. 10번.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붙이고 했잖아요. 이 앞으로 쭉 내밀고 이렇게 잡고 자 잡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쫙 벌렸다가 놨다가 벌렸다가 놨다가 이것도 한 10번 하세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네, 이게 이런 걸 많이 해야지 다음에 어깨 통증이 안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발로 밟어. 발로 밟았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고 됐나요? 짧아서 안 돼. 아 짧은 거 없구나. 자 이 잡고 자 만세. 쭉. 어려우시면 팔 한 발만 끼워요. 한 발만 끼고 자 만세. 둘. 계속 해야 돼. 해도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한 발만 잡으면서 아까는 이렇게 했죠? 옆으로 이렇게 이거 옆으로 이것도 10번 하고 지금 이것은 뒤로 하는 건데 뒤로는 못 하시니까 이것도 10번 하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근력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은 뭐냐? 스트레칭은 이건데 아까 제가 관절이 굳었거나 근육이 굳으면 어깨가 안 움직인다고 그랬죠?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는데 이 방향이에요. 먼저 앞에다 손을 잡아봐요. 팔꿈치에 손을 대. 팔꿈치에 손을 대고 꾹 잡아 당겨. 팔꿈치에 손을 대고 손을 쫙 핀 다음에 여기 피고 이렇게 세게. 그렇죠. 스트레칭 계속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손 쫙 펴고. 그렇지. 이렇게. 반대쪽도 한번 해봐요. 해봐. 수술해. 여기 이쪽 해. 이쪽. 이렇게. 수술한 쪽도 살살살살 해요.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 굳었어요. 안 움직이셔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괜찮아. 거기가 아니라요, 어르신? 여기를 잡고 잡아 당겨.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잡고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쪽도 한번 해봐요. 반대쪽. 아니야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잡아봐요. 위에 손 잡아. 손목 잡아서 머리 뒤로 넘긴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당겨.
아니 몸은 가만히 있고 몸은 가만히 나보세요. 가만히 나보세요. 있고 팔만 잡아 당겨. 쭉 당겨. 이렇게 잡아 당겨 이렇게 손 당겨. 쭉 잡아 당겨. 이렇게 더 반대쪽도 몸은 가만히 놔둬. 어르신 머리에 손 놓으세요. 머리에 손 놔. 잡아 당겨. 이렇게 알았죠? 이제 아까 제가 앞으로 잡아 당기는 거 하나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당겨서 옆으로 당기지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어깨 주변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뒤로 하는 것도 알려줘. 뒤로 이걸 수건으로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잡고 위로 끝까지 당겨. 반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고 알았죠? 그래서 각 방향으로 앞으로 하고 위로 하고 뒤로 하고 앞으로 하고 위로 하고 뒤로 하고를 각 방향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이것은 이제 여기 놀이터 가면 이거 있죠? 네. 어르신들은 이걸 자꾸 하는데 막 이러고 말더라고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버티는 거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끝까지. 그래갖고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날개뼈 주변에 문제 붙는다고 그랬죠. 날개뼈를 푸는 방법이에요. 날개뼈 푸는 방법은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날개뼈가 뒤에 접히는 거 느껴지세요? 네. 꽉꽉 조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올려봐요. 위로 올려서 또 이렇게 구부려 꽉꽉꽉 눌러. 날개뼈 움직이죠? 네. 이렇게 날개뼈를 자꾸 움직여줘야지 어깨를 움직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건 근력 운동이고 아까 건 스트레칭 알았죠?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근육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어깨 통증 관리는 수술이 아닙니다. 정말 아프면 소염 진통제 관절약을 뭐 드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어깨가 굳어가지고 잘 안 돼. 어르신도 수술해갖고 잘 안 되잖아요. 하나씩 안 됐어요. 안 되는 만큼만 하고 약간 더 눌러. 제한이 있는 방향으로 하고 통증이 없거나 약간의 통증이 있는 정도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0초를 유지하고 이 동작을 한 3번에서 5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약을 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깨 통증 관리는 결국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깨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제 무릎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무릎. 허리는 없나? 허리는 없나? 잠깐만요. 무릎 먼저 해볼게요. 무릎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허벅지 근육 튼튼하죠? 종아리 근육. 그리고 무릎에는 근육이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무릎에는? 힘줄. 연골도 있고 이 안쪽에 연골도 있고 이 힘줄이 다 어디서 온 힘줄이에요? 허벅지에서. 종아리에서. 그래서 허벅지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무릎이 안 아파요. 그리고 종아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무릎이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의 힘줄이 무릎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게 힘줄들이 무릎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퇴행성 온 것은 회복이 안 돼. 하지만 이 인대들
튼튼하게 하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무릎 관절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연골의 문제라 연골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한번 연골이 파괴되면 이게 다시 재생될까요? 재생 안 돼. 재생된다라고 누가 홍보하죠. 그거 재생 뭐죠? 그 무슨 소금을지 먹으면 재생하는 안 돼. 거짓말이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반듯한 다리가 시간이 갈수록 O자가 돼요. 왜 이게 O자가 되냐면 이 무릎이 연골이 안쪽 바깥쪽 있어요. 안쪽 바깥쪽.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걸을 때 안쪽에 이 무릎 양쪽 발의 안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안쪽이 먼저 닳아집니다. 연골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면 어디가 먼저 아프겠어요? 안쪽이겠어요? 바깥쪽이겠어요? 안쪽이 아파요. 이 가운데가 아플까요? 안쪽이 아플까요? 안쪽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가르치는 데가 가운데거나 바깥쪽이거나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원인인 겁니다. 다행인 거죠. 만약에 여기 말한 것처럼 무릎 주위에 근육통이거나 아니면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것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회복이 되지만 퇴행성 관절염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안쪽이 먼저 아프면서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냐 힘이 들어가니까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아파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 있으세요? 어르신 아파 보인다. 안 아파. 여기가 안 아프네 어르신은. 아프신 분들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만지면 굉장히 많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은 뭔가 하나씩 들어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안 돼. 완치가 안 돼서 가장 우리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치료 목표는 기능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기능이 뭐예요? 구부렸다 폈다 하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 다음에 진행될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잘못된 의학 상식이죠. 무릎이 아프면 아파도 뭐 걸어야 된다. 걸어야지 무릎이 좋아진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프신 분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는데 계속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을 10바퀴씩 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이 연골이 더 달아. 그래갖고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 그 시작된 첫 번째 사인이 뭐라고? 증상이 무릎 안쪽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 하면은 걸으면 안 돼요. 무릎에 하중이 실리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걷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면 안 되는 거, 쪼그려 앉는 거, 양반다리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아까 어깨처럼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관절의 염증은 좋아졌는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 통증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어디라고 그랬죠? 허벅지 근육. 그것도 특히 안쪽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 해줘야지 통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약물 치료는 흔히 어르신들이 먹고 있는 관절염 약이에요. 근데 관절염 약이 옛날에 먹었던 관절염 약은 위장 장애가 심해서 위출혈도 일으키고 위염도 일으키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요즘에 하루에 한 알 먹는 관절염 약 아니면 2번 먹는 관절염 약
뭐 3세대 그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이 적어서 한 이런 분들은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몇 년 동안을 매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많이 줄여서 저희가 이제 약을 먹으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연골이 이 뼈와 뼈에 붙어 있어 가지고 마찰을 막아주는데, 마찰을 덜하게 해주는데, 여가 다 연골이 닳아버리니까 뼈와 뼈에 맞닿으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미끈미끈한 액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관절 주사예요. 무릎 연골 주사라고 들어봤죠? 네. 연골을 대신해서 미끈미끈한 액체를 관절 안에 넣어주면 당분간은 미끈미끈해서 통증이 좀 덜하는 겁니다. 이제 연골 주사라는 게 이제 그래서 6개월마다 맞아본 계시죠? 연골 주사 6개월마다 맞습니다. 6개월마다 보험이 되어 일주 간격으로 3번 6개월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라 투여하고 한 1, 2주부터 좋아지니까 한 3주 동안 맞으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약 성분의 약이에요. 그거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고 흔히 말하는 뼈주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단 그 주사기로 찔리면서 주사기가 주변에 오히려 뭐 신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혈관을 건드리거나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도 이 약 자체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한 분은 아무 효과 없어요. 조금 그 중간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 분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마다 맞는데 처음에는 6개월을 가요, 효과가. 그 다음에 한두 번 더 맞으면 한 3개월밖에 안 가. 또 한두 번 맞으면 한 달밖에 안 가. 맞아도 필요 없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뼈주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시죠?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꿈의 약이에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효과도 좋고 염증 작용을 강력하게 이뤄서 맞자마자 좋아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으신 분들은 이걸 또 놔달라고 계속 병원에 기록이 안 남으니까 다른 병원 가면 그쪽 병원 그쪽이 없으니까 여기서 맞고 좀 있다가 또 저쪽 병원 가서 맞고 또 저쪽 병원 가서 맞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주사를 너무 맞으면 통증도 좋아지지만 이미 있는 관절도 더 악화시켜져. 관절을 파괴시키고 오히려 골다공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도 올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서너 번만 맞으라고 그래요. 서너 번. 그러면 3, 4개월마다 한 번 정도만 맞아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크게 부작용이 없으니까 정말 심하게 아플 때 그리고 뭔가 어딜 가야 될 때는 한 번씩 맞을 수는 있는 똑같은 위치에 맞습니다. 연골주사랑 똑같이 관절 안에다가 그 약을 집어넣어주는 뼈주사예요. 그래서 뼈주사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1년에 서너 번은 맞아도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갖고 뼈주사는 1년에 서너 번 3, 4개월마다 한 번씩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보험도 안 되는 줄기세포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주사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의료기술 인정, 보건복지부 인정,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줄기세포 치료. 그래갖고 여기다가 재생 기능을 써놓은 거야. 재생 기능. 골 관절의 기능을 늦추고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인정해줬으면 맞아요. 인정을 뭘로 인정해줬냐? 아까 제가 말한 이 연골 주사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걸로 인정해줬어. 재생해준다는 걸 인정해준 게 아니라 이 줄기세포 치료는 통증 경감이 그 전에 연골 주사와 효과와 동일하다는 걸 인정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 이렇게 인정해줬는데 많은 병원에서 재생한 것을 인정해준 것처럼 홍보한 거지. 그러면서 한쪽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요. 절대 맞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연골 주사와 비슷한 효과만 있을 뿐이지 별 효과도 없어요. 통증 기존 주사 치료가 똑같아요. 기존 주사 치료에 비해서 효과도 똑같고 합병증도 없고 하니까 인정해 준 거야. 근데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한 100배 이상 받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내 비용은 100배라는 겁니다. 연골 재생은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막 정말 막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맞지만 처음 맞을 때는 내가 비싼 돈 주고 맞았으니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연골 주사랑 똑같아서 얼마 안 가서 똑같아집니다. 절대 맞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도 제가 퇴행성 관절염 시작됐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걷기를 몸무게가 하중이 실리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피해야 되는 거 등산, 산비탈 걷기, 장거리, 그 다음에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 그 다음에 뭐 과도한 뭐 스쿼트, 좀 이따 제가 스쿼트 알려줄 텐데 과도한 스쿼트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하냐? 무릎에 하중이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는 무릎에 하중이 안 가죠. 또 수영장 가서 걷는 거예요. 수영장 가서 아쿠아로빅이라고 그래서 수영장에서 걷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어딜 가야 된다면 가볍게 가세요. 뭐 아픈데도 불구하고 죽자 사다 걷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하고 하지 않아야 될 자세, 쪼그려 앉는 거.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면 더 문제가 되고 양반다리 하지 말고 다리 꼬고 앉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냐? 아까 제가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그 무릎에 그 싸고 있는 인대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이거 갖다 호전시키는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중이 안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서서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중이 안 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몸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몸무게 줄이기 쉽지 않죠. 어려워. 권유하지도 않아.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근력이에요. 근력. 이 무릎 주변의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야. 무릎 주변의 인대. 무릎 주변의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누워서요. 하늘 보고 누워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당기고 들었다 내렸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누운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엎드려서 하는 거. 뭐 이것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르신들은 이걸 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거동 가능하잖아요. 이런 가능한 분은 뭘 하냐? 이걸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서 의자를 앞으로 집어넣어. 책상 위로 밀어놓고
책상을 밀어놓고 여기 뒤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옆으로 하고 뒤로 하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하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책상을 집어넣어. 네, 밖으로 나와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드는데 몸을 반드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좀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어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꾸 뒤로 하는데 무릎을 구부리면 안 돼요. 구부리면 효과가 없어요. 무릎을 쫙 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힘이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옆으로 뒤로 10개씩 했죠? 의자에 한번 앉아볼까요?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아까 제가 얼핏 스쿼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병원에 어르신들 와서 무릎이 아프시면 저는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다 스쿼트를 알려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건데 의자에 앉아서 이 다리를 어깨만큼 벌려요. 어깨만큼 벌리고 그 다음에 이 발을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내밀어야 돼. 그렇죠? 허리를 반드시 펴고 팔짱을 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시 이게 안 되면 손을 여기다 짚어. 그다음 일어나 이제 이렇게. 일어나지죠? 안 일어나죠? 일어나지잖아.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앉을 때는 의자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엉덩이를 뒤로 빼. 그 다음 천천히 앉아. 알았죠? 다시 일어서고 앉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앉고. 자 이제 팔짱 껴보세요. 자 시작. 일어서고. 다 되잖아요. 이제 앉고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고 앉고. 이것을 계속 하는 거야 어르신들. 이것을 본인이 해봐서 20개가 힘들다 그러면 10개나 15개만 하고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무릎을 지나가는 인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릎 수술했는데 무릎이 아픈데. 해야 돼. 그 무릎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무릎 주변에 근육이 아픈 거예요. 맞아. 우리 근육이 약해져서 아픈 거니까 안 아플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20번을 이렇게 하자 하고 좀 숨이 차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또 20번. 그래서 60번을 할 줄 알면 안 넘어질 겁니다. 나는 이거 안 먹고 허리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통증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생긴 거고 이 무릎 관절염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해갖고 아플 때 아픈 것은 근육이 그만큼 쪼그라져서 아픈 거예요. 더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개월을 하면 제가 이제 방문해서 어르신들 만나보고 이렇게 운동을 시켰을 때
3개월을 하면 웬만큼 걸음걸이가 가능해지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어르신들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욱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옆으로 듣는 거, 뒤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는 걸 최소 10번에서 20번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뭐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뭐 변형이 와가지고나 아니면 무릎이 굳어가지고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변형이 온 거죠. 앞뒤로 변형이 오기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진 경우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양반다리로 앉거나 쪼그려 앉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무릎 꿇기. 수술 전에도 마찬가지고 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걷는 것을 수술 후에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연골이 닳고 그러지는 않아요.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법. 아까 제가 오늘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제가 어깨하고 무릎만 했나 봐요. 어깨는 제가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라고 그랬죠? 무릎은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체중을 조절하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어르신은 영양이 안 좋아서 잘 먹어야 되는데 몸무게 줄이는 것보다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끊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걷는 거 무거운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이게 퇴행성인지 단순한 염증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쪽부터 아프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은 수술하신 분도 이게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통증이. 이것이 인공관절이.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쓴다고 하는데 요즘에 20년을 쓰더라고요. 그 더 잘 쓰게 하려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